우리 부부둘이서 같은 공간에서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해보는 건 어때? 까짓거 서로 배우자를 바꿔서 해보는 거지. 제 나이 60하고도 하나가 더 쌓이던 해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제 인생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평온했지요. 번듯한 집, 다 성장해서 제 앞가림하는 자식들, 그리고 30년을 넘게 함께 살아온 남편까지. 하지만 잔잔한 수면 아래는 썩고 있다는 것을 그 누구도 아닌 제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한 집에 사는 타인이었고 침묵과 권태가 이 넓은 집을 공기처럼 채우고 있었어요. 그날도 잿빛 일상의 반복이었습니다.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뜨개질 수업을 마치고 50년 지기 친구 경희와 1층 카페에 마주 앉았지요. 어릴 적부터 부유했던 경희는 지금도 남부러울 것 없이 살고 있었고 제게는 친자매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버팀목이 되어준 고마운 친구였어요. 미수가 평소처럼 시시껄렁한 수다를 떨던 경희가 갑자기 낮은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그 진지한 표정에 저도 모르게 허리를 고추 세웠습니다. 너 솔직히 말해봐. 남편이랑 마지막으로 한 게 언제야? 훅 하고 뜨거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것 같았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질문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농담이겠거니 했지만 경희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심이었지요. 나는 이제 내 남편이랑 완전히 남이야. 그냥 한 집에 사는 룸메이트라고. 그런데 가끔 텔레비전 보면서 그런 생각해. 나도 아직 여자인데 이대로 그냥 할머니로 늙어 죽는 건가 싶어서. 경희의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 역시 밤마다 삼키던 생각이었으니까요. 경희가 찻잔을 내려놓고 제게 몸을 기울이며 속삭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 은밀해서 마치 뱀이 제 귓가를 스치는 듯 했어요. 미수가, 우리 부부 둘이서 같은 공간에서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해보는 건 어때?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세상에 이 친구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가요? 그게 무슨 소리야? 서로 배우자를 바꾸자는 게 아니야. 오해하지 마. 각자 자기 남편하고만 하는 거지. 다만 내 사람이 한 방에 함께 있는 상태로 말이야.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충격을 넘어 현기증이 날 지경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심장 한구석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끔찍한 호기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제 안에 잠들어 있던 억눌린 욕망이었을까요? 경희야, 그건 좀. 미수가 우리 평생을 착하게만 살았잖아. 자식들 위해서, 남편들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뭘 해봤는데? 나 이대로 늙어서 죽으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 경희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절박함이 제게도 전염되는 것 같았어요. 남편들은 뭐라고 하는데?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질문이 튀어나왔습니다. 내 남편? 처음엔 기겁하더니 나쁘지만은 않을 것 같대. 솔직히 남자들도 똑같아. 내 남편 정우 씨도 분명 관심 있을걸.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서도 경희의 말이 악마의 속삭임처럼 뇌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 채널만 돌리고 있었고 저는 부엌 싱크대에 서서 의미 없이 그릇만 닦아냈어요. 우리 부부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요? 대화도 눈맞춤도 스킨십은 더더욱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남편의 등을 툭툭 쳤지요. 여보, 자. 아, 왜? 남편이 돌아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무심한 눈빛이 느껴졌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경희의 제안을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숨막히는 침묵이 방을 짓눌렀어요. 그가 포기하라는 듯 혹은 미쳤냐는 듯
핀잔을 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당신은 하고 싶어? 모르겠어. 하지만 궁금하기는 해. 우리 이대로 살다 끝나는 게 맞나 싶고, 제 솔직한 대답에 남편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도 사실 요즘 그런 생각 많이 했어. 우리 관계가 너무 메말라서. 그날 밤 우리 부부는 결혼하고 처음인 것처럼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외로움과 권태를 확인했지요. 그리고 미친 결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 번쯤은 괜찮지 않을까? 그래요. 더 늙어버리기 전에 여자로서, 남자로서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떨리는 손으로 경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경희의 흥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미수가, 정말이지? 정우 씨도 좋대. 응, 우리도 해볼게. 제 대답이 떨어지자마자 경희는 이미 모든 계획을 세워두었다는 듯 일사천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잘 생각했어. 그럼 2주 뒤 토요일 우리 시골 별장에서 보는 거다. 아무것도 준비할 필요 없어. 그냥 마음의 준비만 단단히 하고 와.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제 심장은 진정될 줄을 몰랐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기분이었어요. 과연 이것은 우리 부부에게 새로운 활력이 될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무너뜨릴 파멸의 시작이 될까요? 2주 뒤의 토요일, 그날 우리 네 사람의 운명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약속한 날까지의 2주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낮에는 평범한 주부로 장을 보고 집을 치웠지만 밤이 되면 어김없이 그날의 약속이 거대한 파도처럼 덮쳐왔지요. 남편도 마찬가지였는지 밤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뒤척이는 날이 많았어요. 우리는 서로의 불안을 느꼈지만 차마 먼저 그만두자는 말은 꺼내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둘 다 이 위험한 호기심의 끝을 보고 싶었던 거겠지요. 드디어 운명의 토요일 오후가 되었습니다. 경희의 별장으로 향하는 차 안은 숨막히는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남편은 운전대만 굳게 잡고 있었고 저 역시 창밖의 풍경을 보는 척하며 마른 입술만 축였습니다. 손바닥에서는 축축하게 땀이 배어 나왔어요. 별장은 생각보다 더 깊은 산속에 있었습니다. 높은 담장과 굳게 닫힌 철문은 마치 이곳이 세상과 단절된 비밀의 성역이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별장에 도착하니 경희와 그녀의 남편 상우 씨가 우리를 맞았습니다. 어서와 미수가. 길이 막히진 않았고? 경희는 평소보다 한 톤 높은 목소리로 과장되게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지요. 과묵한 성격의 상우 씨는 어색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고 제 남편 역시 뻣뻣하게 굳은 얼굴로 고개만 까딱했습니다. 우리 네 사람 모두 애써 태어난 척 연기하고 있었어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고 저녁 식사를 하는 내내 대화는 계속해서 아슬아슬하게 겉돌았습니다. 자식들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 건강 이야기. 평범한 부부 동반 모임처럼 보였지만 식탁 위 공기는 팽팽한 고무줄처럼 긴장감이 감돌았지요. 모두가 오늘 밤 우리가 왜 모였는지 알면서도 아무도 그 말을 먼저 꺼내지 못했습니다. 어색한 저녁 식사가 끝나고 와인을 한 잔씩 비웠을 때쯤 마침내 경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자, 다들 알지? 오늘 우리가 왜 모였는지. 경희의 말에 남편과 상우 씨의 어깨가 움찔하는 것이 보였어요. 하지만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 누구라도 마음이 불편하면 그냥 오늘 밤은 즐겁게 놀다 가면 되는 거야. 그 말은 위선이었습니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 우리 중 누구도 여기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상우 씨가 와인 잔을 단숨에 비우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황당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부도 새로운 자극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더군요. 제 남편도 기다렸다는 듯 거들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아내의 말을 듣고 보니 이해가 됐습니다. 마치 짝이라도 한 것처럼 남자들은 서로의 결정에 동의하며 어색한 동맹을 맺었습니다. 경희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물었어요. 미수가 너는 어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습니다. 나도 해보고 싶어. 경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위층 방으로 올라갈까? 거기 큰 방에 침대가 2개 있어. 샤워하고 나서 천천히 시작하자고. 샤워기에서 쏟아지는 뜨거운 물줄기를 맞으며 거울을 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과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몸. 내가 정말 미쳤구나. 이 나이에 무슨 부끄러운 짓인가 싶어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었지만 동시에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오니 남편이 먼저 샤워를 마치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얇은 가운 하나만 걸친 그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경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수가 우리 들어가도 돼. 응, 들어와. 문이 열리고 경희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비슷한 차림이었지요. 방 안의 조명은 숨막힐 듯 은은했고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경희가 먼저 침대 한쪽에 앉자 상우 씨도 그 옆에 자리를 잡았고 우리 부부는 반대편 침대에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서로의 거친 숨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침묵을 깬 것은 옆 침대에서 들려온 작은 소리였습니다. 옷감이 스치는 소리, 그리고 경희의 나직한 웃음소리. 고개를 돌릴 수는 없었지만 그들이 시작했음을 직감할 수 있었지요. 그 소리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제 남편이 갑자기 제 얼굴을 잡아 돌리며 입을 맞췄어요. 그 입맞춤은 지난 수년간 그가 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뜨거웠고 더 거칠었으며 무언가에 쫓기는 듯 절박했어요. 남편의 손길을 느끼면서도 제 모든 신경은 옆 침대로 향해 있었습니다. 경희의 억눌린 신음소리가 들려왔을 때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부끄러움과 동시에 기묘한 흥분이 저를 덮쳤습니다. 남편도 그 소리를 들었는지 숨이 더욱 거칠어졌지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를 탐하는 남편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제 어깨 넘어 옆 침대를 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저는 분명히 보았어요. 호기심 어린 혹은 비교하는 듯한 그 미묘한 시선을 말입니다. 심장이 쿵 하고 차갑게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다시 제게 집중했고 저는 그 이상한 기분을 애써 떨쳐내려 노력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비정상적이라서 헛것을 본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네 사람의 호흡은 점점 하나가 되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경희의 신음소리가 커질수록 제 몸도 더욱 뜨겁게 반응했고 남편은 한 마리 굶주린 맹수처럼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옆에서 상우 씨가 경희의 이름을 부르는 낮은 목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는 이상하게도 제 흥분을 더욱 부처질했어요. 얼마 후 모든 것이 폭풍처럼 지나갔습니다. 우리 네 사람은 땀으로 흠뻑 젖은 채 각자의 침대에 누워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어색함, 후련함,
그리고 죄책감이 뒤섞인 기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경희가 먼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진짜 미쳤나 봐. 그 말에 모두 따라 웃었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방금 전 보았던 남편의 그 미묘한 시선이 잔상처럼 남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과연 저 시선은 단순한 호기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제가 모르는 또 다른 욕망의 시작이었을까요? 남편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눈을 감은 그의 얼굴에서 저는 아주 낯선 남자의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별장의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햇살이 유난히 눈부셨습니다. 간밤의 뜨거웠던 열기는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어색한 평온만이 우리 네 사람을 감싸고 있었지요. 부엌 식탁에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는 모습은 영락없는 평범한 중년의 친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어젯밤의 일을 잊지 못했다는 것을요. 어젯밤 다들 괜찮았어요? 남편이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그 질문에 상우 씨가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는 좋았습니다. 그 말에 경희가 손뼉을 치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좋아. 그럼 우리 이거 한 번으로 끝낼 거 아니지? 정기적으로 만나자. 한 달에 한 번 어때?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두가 그 제안을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요. 제 마음속에서는 남편의 그 미묘한 시선이 가시처럼 박혀 있었지만 차마 여기서 그만두자고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의 쾌락이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 위험한 관계의 끝을 보고 싶다는 생각 때문이었을까요? 그렇게 우리의 비밀스러운 만남은 시작되었습니다. 첫 만남 이후 놀랍게도 남편과 저의 관계는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남편은 제게 다정해졌고 저를 여자로 대하기 시작했어요. 30년 넘는 결혼 생활 동안 거의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요즘 신혼부부 같지 않아? 남편이 웃으며 제 어깨를 감싸 안을 때마다 저는 애써 의심을 지우려 노력했습니다. 그래, 이건 우리 부부관계에 도움이 되는 일이야. 그날 밤 내가 본 것은 피곤해서 헛것을 본 것일 거야. 한 달 뒤 우리는 다시 별장에 모였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 첫 번째보다 훨씬 더 자연스러웠지요. 어색한 탐색전 없이 우리는 익숙하게 위층으로 올라가 각자의 침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남편은 첫날보다 더 대담하고 적극적으로 저를 안았어요. 하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모든 감각이 제게 집중되어 있으면서도 의식의 한 부분은 늘 옆 침대를 향해 열려 있다는 것을요. 옆에서 경희의 신음소리가 터져 나올 때마다 남편의 움직임은 거짓말처럼 더 격렬해졌습니다.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혹은 경희의 소리에 자극이라도 받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어요. 이건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만남이 이어질수록 제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남편은 이제 노골적으로 경희를 의식했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는 항상 경희의 맞은편에 앉았고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하며 웃어주었습니다. 심지어 경희가 입은 옷이나 헤어스타일을 칭찬하기도 했지요. 경희 씨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화사해. 비결이 뭐야? 그건 제 남편이 지난 30년간 제게는 단 한 번도 한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경희는 보란 듯이 제게 시선을 돌리며 교태 섞인 웃음을 흘렸습니다. 어머 정우 씨도 참. 비결은 무슨. 그냥 즐겁게 사니까 그런가? 두 사람이 주고받는 눈빛 속에서 저는 저만 모르는 은밀한 전류가 흐르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경희의 남편인 상우 씨는 그저 묵묵히 와인만 마시고 있었고 저는 애써 태어난 척 샐러드를 입에 넣었지만 심장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어요. 위층 방에서의 시간은 더욱더 끔찍했습니다. 쾌락은 분명 존재했지만 그것은 더 이상 우리 부부 둘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몸은 저를 향해 있었지만 그의 욕망은 경희의 소리를 쫓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남편이 경희의 목소리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의 호흡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경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마치 제 남편에게 들려주기라도 하려는 듯 더욱 교태 섞인 소리를 내뱉었지요. 저는 이 미친 노름의 구경꾼이 되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제 침대 위에서 제 남편이 다른 여자의 소리에 흥분하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어야만 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모두가 평소보다 더 흥분한 상태였지요. 샴페인을 몇 잔 마신 탓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절정으로 치닫던 그 순간 남편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 입에서 나온 이름은 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경희야.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었습니다. 방 안의 모든 움직임이 거짓말처럼 멈췄고 네 사람의 거친 호흡 소리만이 정적을 갈랐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았는지 사색이 된 채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옆 침대에 있던 상우 씨의 굳은 얼굴과 어둠 속에서도 번뜩이는 경희의 눈빛이 보였습니다. 배우자를 바꾸지 않는다. 우리가 정했던 단 하나의 규칙. 그리고 서로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 그 모든 것이 방금 제 남편의 입에서 나온 그 이름 하나로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쾌락이라는 달콤한 독에 취해 우리가 어디까지 와버렸는지 그 처참한 현실을 마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제 남편의 입에서 터져나온 그 이름은 마치 예리한 유리 조각처럼 방 안의 공기를 갈기갈기 찢어 놓았지요. 남편의 당황한 얼굴, 돌처럼 굳어버린 상우 씨의 표정, 그리고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보이던 경희의 번뜩이는 눈빛, 그 모든 것이 제 머릿속에 낙인처럼 찍혔습니다. 여보, 그게 아니라 내가 술에 취해서. 남편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제 팔을 잡으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말도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제 시선은 오직 한 사람, 제 50년 지기 친구라는 경희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요? 당황했을까요? 아니면 미안해하고 있을까요? 하지만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경희는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꼬리 한쪽을 살짝 끌어올려 웃었습니다. 그것은 당황도 미안함도 아닌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한, 아니, 모든 것을 기다렸다는 듯한 승리자의 미소였습니다. 저는 그 미소를 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이건 실수가 아니구나. 내가 그동안 느꼈던 모든 불안과 의심이 전부 사실이었구나. 심장이 발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어요. 정우 씨, 왜 그렇게 당황해?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너무 흥분하다 보면. 경희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오히려 남편을 감싸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기름을 부은 불길처럼 제 분노를 키웠지요. 지금 저를 위로해야 할 친구가 제 남편의 편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토록 모욕적인 방식으로 말입니다. 닥쳐. 제 입에서 짐승 같은 고함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수치심도 부끄러움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독한 배신감만이 온몸을 휘감고 있었지요. 너희들
대체 언제부터였어? 미수가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 이건 정말 실수야. 남편이 다급하게 저를 말렸지만 저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경희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꾸민 짓이지? 처음부터 이게 목적이었지? 내 남편, 내 가정을 전부 망가뜨리는 거. 경희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걸터 앉아 다리를 꼬고는 여유롭게 저를 올려다보았어요. 그 눈빛은 이제야 알았니?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미수가 너무 흥분하지 마. 내 남편이 날 부른 걸 왜 내 탓으로 돌려? 그건 정우 씨의 본심이었겠지. 뭐라고? 솔직히 말해봐. 너도 알고 있었잖아. 내 남편이 너한테는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그 뜨거운 눈빛, 나한테는 늘 보내고 있었다는 거. 그 잔인한 말이 비수가 되어 제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옆에 있던 상우 씨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그만들래. 둘 다. 상우 씨는 말없이 옷을 챙겨 입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에 우리 모두는 정신을 차렸지요. 이 미친 밤은 끝났다는 것을요. 저도 더 이상 그곳에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널브러진 옷을 허둥지둥 꿰어 입고 방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남편이 제 뒤를 황급히 따라 나왔어요. 별장을 빠져나와 차에 오르기까지 우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 안은 시동소리만이 울리는 완전한 침묵의 공간이었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창밖만 바라보며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제 50년 우정과 30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제가 되어버린 기분이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제발 용서해줘.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한순간의 실수였어. 실수? 저는 차갑게 웃으며 남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당신 눈빛이 경희를 향하던 건 실수가 아니었어. 경희 옷차림을 칭찬하던 것도 실수가 아니었고, 경희 신음소리에 더 흥분하던 것도 실수가 아니었지. 그 모든 게 쌓여서 터져나온 당신의 본심이었을 뿐이야. 제 추궁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일 뿐이었지요. 그날 밤 우리는 각방을 썼습니다. 저는 텅 빈 침대에 누워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쾌락을 쫓았던 대가가 이토록 처참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것은 남편에 대한 배신감보다도 마지막 순간에 보았던 경희의 그 잔인한 미소였습니다. 왜 그녀는 웃었을까요?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되었다는 듯한 그 미소의 의미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경희가 원했던 것은 단순히 제 남편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그녀가 진짜로 원했던 것은 어쩌면 처음부터 제 모든 것을 빼앗고 저의 불행을 바로 눈앞에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시작부터 거대한 기만극이었다는 끔찍한 예감이 저를 덮쳐왔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모든 공기는 납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남편은 죄인처럼 제 눈치를 살피며 집안을 맴돌았지만 저는 그를 유령 취급했지요. 우리 사이에는 그 어떤 대화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뜬 눈으로 밤을 새우던 저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이 지옥 같은 관계를 끝내기 전에 반드시 알아내야만 했어요. 경희가 왜 내게 이토록 잔인한 짓을 벌였는지. 저는 경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녀는 너무나도 태연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지요. 미수가. 웬일이야? 그 뻔뻔함에 치가 떨렸지만 저는 차갑게 용건만 말했습니다.
만나. 내 남편이랑 같이 우리 집으로 와. 경희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약속한 날 네 사람이 다시 마주했습니다. 며칠 전에 그 뜨거웠던 별장이 아닌 저희 부부의 삶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싸늘한 거실에서였지요. 남편과 상우 씨는 어색하게 소파 양끝에 앉아 있었고 저와 경희는 그들 앞에 마주 서 있었습니다. 할 말이 뭐야? 바쁜 사람 불러냈으면 용건만 간다니. 경희가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런 경희를 가만히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왜 그랬어? 50년이야. 우리가 친구로 지낸 세월이. 그런데 어떻게 내 등 뒤에 비수를 꽂을 수가 있어?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희는 여전히 조금의 미안함도 없이 저를 비웃었습니다. 친구? 미수가, 너 아직도 우리가 친구였다고 생각해? 나는 단 한순간도 널 친구라고 생각한 적 없어. 뭐? 넌 늘 그랬어. 어릴 때부터 가진 것도 없으면서 항상 나보다 빛났지. 선생님들도 널 더 예뻐했고 남자애들도 널 더 좋아했어. 내 그 선량하고 착해 빠진 얼굴 뒤에 숨어서 넌 내가 가진 모든 걸 부러워하게 만들었어. 경희의 얼굴이 증오로 일그러졌습니다. 저는 너무나 큰 충격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결혼해서도 마찬가지였지. 넌 무뚝뚝해도 번듯한 남편 만나서 토끼 같은 자식들 낳고 오순도순 사는 것처럼 보였어. 난 돈 많은 남자 만나서 부족함 없이 살았지만 늘 내가 사는 모습이 궁금했어. 질투가 났다고. 그래서 보고 싶었어. 내 가정이, 내 남편이, 그리고 내가 내 손에 의해 처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녀의 뒤틀린 질투심에서 시작된 거대한 복수극이었던 겁니다. 경희의 남편 상우 씨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아내의 광기 어린 폭로를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꾸민 거야? 처음부터 내 남편을 유혹할 작정으로? 그래, 내 남편 생각보다 쉽더라. 메말은 너한테 질릴 대로 질려 있었거든. 내가 조금만 꼬리치니까 좋다고 넘어오던데? 그때였습니다. 소파에 앉아 모든 것을 듣고 있던 제 남편이 벌떡 일어나 경희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짝!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거실을 울렸어요. 이 더러운 여자,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남편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얼굴이 시뻘개져 있었습니다. 경희는 맞은 뺨을 감싸 쥐고는 도끼 어린 눈으로 남편과 저를 번갈아 쳐다보았지요. 바로 그 순간 지금껏 침묵을 지키던 상우 씨가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차분해서 오히려 섬뜩할 정도였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당신을 마음에 두고 있었소, 미숙 씨. 거실 안의 모든 시선이 상우 씨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처음으로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내가 당신 부부를 망가뜨리고 싶다고 했을 때 나는 반대하지 않았소. 오히려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지. 그렇게라도 당신 곁에 갈 수 있다면, 그 방에서 당신의 소리를 들으며 당신을 가질 수 있다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었으니까.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친구의 배신, 남편의 외도, 그리고 친구 남편의 추악한 욕망까지. 저는 이 거대한 기만과 욕망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제 인생 전부가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그들을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문이 닫히고 거실에는 저와 남편 단둘만이 남았습니다. 남편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우리 사이의 신뢰는 완전히 깨졌고 지난 30년의 세월은 잿더미가 되어 흩날렸습니다. 그 후로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남편과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더 이상 그를 남편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경희 부부 역시 파국을 맞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로의 추악한 본심을 확인한 그들이 함께 살 수는 없었을 테지요. 저는 지금 작은 오피스텔에서 홀로 지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합니다. 거짓된 평온 속에서 썩어가는 대신 고통스럽더라도 진실을 마주했기 때문일까요? 한때 뜨거웠던 쾌락은 차가운 상처만을 남겼지만 저는 이제라도 제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보려 합니다. 여러분, 사연 어떠셨나요? 한순간의 잘못된 호기심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저의 이야기가 경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